두 번째 영상이죠. 야, 어제 오늘 정신없다. 그래도 긴장감 늦추지 않게, 그죠?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제가 평소에 수업 시간에 말이 되게 빠른 편인데, 오늘 영상 강의 듣는 인원들 보니까 안 그래도 빠른데 말을 1.5배속으로 이제 듣고 있는 인원들이 있던데, 알아들으려나? 좀 천천히 해볼까요? 근데 성격상 그게 안 되니까 일단 하던 대로 할 테니까 이제 속도 조절은 알아서들 각자 한번 잘 해서 이제 좀 효율적으로 들으실 수 있도록 하고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제 설명 한번 들었다고 그냥 끝이 나면 안 돼요. 그죠? 반드시 본인이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57번 문제가 되는데요. 자, 보시면 이제 미분과 적분의 혼합이긴 해요. 사실 큰 카테고리 자체는 미분이긴 하겠지만 중간에 이제 적분을 이용해서 식을 계산해야 되는 보기가 있고요. 제가 어쨌든 다음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자체는 이제 기억, 니은, 디귿에 알맞은 값들을 각각 구하시오가 되는데 그 보기는 일단 뺐고요. 문제만 썼습니다. 자, 분명히 문제에서 좀 더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들은요. fx가 다항함수라는 거예요. 자, gx도 다항함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f'x랑 g'x의 그래프를 그려놓은 것이죠. 자, f'x 보시면 3차 함수의 일부분인 것 같고요. 자, g'x는 직선이니까 1차 함수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f'x가 3차 함수 같으니 fx는 4차 함수 정도로 한번 유도해 보실 수 있을 것이고, 자, g'x가 1차 함수이니 gx는 2차 함수 정도가 되겠지라는 생각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도함수, 각각의 도함수가 지금 서로 두 개, 세 개의 교점을 갖고 있죠. 자, A와 B, 그리고 C에서 만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hx를 다음과 같은 함수, 즉 gx-fx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자. 자, 그리고 나서 만들어지는 그 hx 함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자, 보시면 자, hx 함수는 분명히 gx-fx라고 했고요. 자,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자, h'x죠. 자, g'x-f'x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분명히 g'x가 3차 f'x가 3차, g'x가 1차, 적분. 자, 4차, 2차 두 개 더하고 한번 빼보셔도 hx는 4차 함수 정도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은 해보셔야죠. 자, 그리고 제시되어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판정을 해보실 때, 자, 분명히 x = a, 그리고 x = b, 그리고 x = c 이 세 가지 기준점을 놓고 보셨을 때, 자, 도함수 h'x의 부호 판정이 되신다면, 어차피 지금 h'x = 0임을 만족하는 근 x는 a와 B 그리고 C 아닌가요? 그죠? D = 0이라는 얘기는 G' = F'이라는 얘기인데 G' = F'이라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내용은 그냥 교점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죠? 자, 그럼 x = a 이전 상태라고 보시면 분명히 F', G' 누가 더 커요? F'이 더 크죠? F'이 더 큰 겁니다. 작은 거에서 큰 거 빼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요. 가로축 x축 놓으시고요. 자, 두 가지를 같이 연동해서 그릴 건데요. 자, hx 그래프와 자, h'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히 h' = 0임을 만족하겠다. g' = f'이어야겠다. 그것을 만족하는 x의 값 3개는요. 각각 A와 B 그리고 C가 되겠다라는 것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H'은 분명히 x = A 그리고 B 그리고 C에서 근을 갖습니다. 자, x = A. 자, 이전 보시면요. 자, 어때요? F' 값이 더 큽니다. B가 더 큰 값이에요. 작은 거에서 큰 거 뺐다 이 얘기죠. 음수 값입니다. 누가요? 도함수 h' 값이요. h' 값이요. 자, 당연히 x = a에서는 g'a와 f'a가 같은 값, 그죠? 0임을 만족하고요. 자, 다음 a부터 b까지 구간 보시면 g'이 f'의 함수값보다 더 크죠? B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큰 거에서 작은 것 뺐어요. 자, 양수 되겠다. 마찬가지 패턴으로 음수, 양수 이런 패턴 남은 구간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H'은 3차 함수의 일부분으로서 아마 대충 개형이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죠. 그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자, H' 도함수가 음수양수니까 아마 4차 함수는 뭐 감소 증가 이러한 형태의 4차 함수 H의 X가 그려지겠다. 이 정도까지는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다음 조건, 가조건이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다음을 만족한다. 제가 수업 시간에 누차 얘기했던 표현이죠. 몇 번 얘기했던 표현입니다. 자, 어때요? 이제는 우리 보자마자 자, HX는 자, 어디죠? X 이꼴 B에 대한 무슨 대칭? 축대칭 함수야.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습니다. 번번이 한 땀 한 땀 다 대입해 가면서 증명도 해줬어요. 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지. 자,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 이제 외워야죠. 그죠? 이제 암기의 영역이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HX 4차 함수는요. 지금 현재 여기가 그대로 A고요. 그대로 여기가 B고요. 자, 여기가 C일 텐데 자, X 이꼴 B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칭이야. 그럼 여기에 있는 A와 C의 극소값 두 개가 같은 값이고 그래프의 패턴이 완벽히 일치하겠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생기는 hx 이꼴 0이라는 이 방정식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겠다. 이 그래프가 x축과 세점에서 만나려면 극소값, 극대값이 곧 x축에 접하는 형태일 수밖에 없겠다. 이해하셨죠? 자, 그 내용을 토대로 그럼 hx 그래프를 한번 유도해 보신다면 자, 여기에서 극소값, 자, 여기에서 극소값 두 개가 일치하고 극대값은 x 이꼴 0이어야 되고요. y 이꼴 0이어야 되고요. 자, 이러한 형태의 4차 함수의 그래프로서 자, y 이꼴 hx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겠다입니다. 자, 조건 끝났어요. 네가 hx, 네가 h'x. 자, 보기 보시죠. 자, 문제집 보기 보시면 1번 기억 보기. hx가 극값을 갖는 hx 너잖아? 그런데 극소, 극대, 극소 그죠? 결과 이거 지울게요. 다 해석됐으니까. 기억 보기. hx는 자, x 이꼴 a와 그리고 b 그리고 c에서 뭘 갖겠다? 극값을 갖겠다 이 얘기 되는 거겠죠? 자, 당연히 가에는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맞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자, 니은 보기 중요해요. 자, 보시면은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해서 절대값 h'x dx 너의 값과 자, 인테그랄 어디죠? b에서부터 c까지 구간에서 그냥 h'x dx 자, 너의 몇 배가 같은 값이 되게끔 할까? 이 얘기죠. 자, 보시면요. 결과적으로 너의 미분이 너기 때문에 너의 적분은 너란 얘기예요. 그럼 H'을 적분하신 뒤 부정적분이죠. 자, 구간 내에서 정적분은 돌아갑니다. 자, B에서 C까지 구간 내에서 자, 그렇다면 H의 C 마이너스 H의 B 이런 결론이 나오죠. 자, 그런데 분명히 HX 보시면 HX가 B에서 갖는 함수값은 어차피 얼마? 0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식은 나 조건 곱하기 HC와 같아 이렇게까지 결론을 내리실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문제는 절대값이에요. H'의 절대값 씌웠죠? 어차피 A부터 C까지 구간 내에서 절대값 씌운 다음에 적분하겠다. A부터 B까지 구간 내에선 절대값을 씌우나 마나. 그죠? 어차피 양의 값이기 때문에요. 자, 너는 구간 나눠서 인테그랄 A부터 그죠? 제가 문제 잘못 썼죠? A부터 C까지였네요. 자, 그래서 어차피 A부터 B까지 구간 내에서는 절대값 씌우나 그냥 HF'이나 똑같습니다. 양의 값이죠. 자, HF'X dx로 해석하시는 게 맞고요. 자, 플러스 인테그랄 남은 구간이죠. B에서부터 C까지는 절대값 HF'인데 HF'이 음수잖아요. 그죠? 음의 값이잖아요. 절대값이면 마이너스 부터 빠져나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빼시고요. HF'X dx. 자, 이 계산이 좌변 계산입니다. 자, 역시 너의 적분은 hx니까요. 마저 계산해 보신다면 자, 이 값은 h의 b 마이너스 h의 a 될 거고요. 자, 그대로 마이너스고요. h의 c. 설명이 길어졌네요. 자, 그대로 이어서 마이너스 h의 c
자, 플러스 HB 이렇게까지 계산이 완료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어차피 그렇다면요. H의 B의 값은 계속적으로 0이니까요. 너는 0이고요. 자, 중요한 것은 HA, HX가 A에서 갖는 극소값, HC 극소값 두 개 똑같은 값이라는 겁니다. 그죠? 왜? 지금 이 조건에 의해서요. X 이퀄 B에 대한 축대칭이라는 조건에 의해서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HA, 마이너스 HC인데 HA나 HC나 똑같은 값이에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2, HC 이렇게까지 바꾸셔도 좌변 계산은 전혀 무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너의 값과 우변 너의 값이 서로 같음을 만족해야 돼. 이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나이는 당연히 마이너스 2라는 값이 적절하겠죠. 이해하셨나요? 적분 계산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좀 위에다 적을까요? 자, 디귿 보기는 무엇이냐면요. 자, 집합 P는 원소가 X입니다. 그죠? 자, 이랬을 때 집합 P는 원소가 X인데요. 자, HX 곱하기 H'X 이꼴 0임을 만족하는 그 X의 값들. 즉, 네가 0이거나 네가 0이거나. 자, 문제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 자, HX가 0인 값. 여기에 있는 근, 여기에 있는 근, 여기에 있는 근인데 이 근을 몰라요? 너 잠깐만 X1, 너 잠깐만 X2, 너의 근은 어차피 극대값이자. 그죠? 근인 P. 자, 그렇다면 HX 이꼴 0임을 만족하는 X의 값은 X1, X2, 그리고 B 이렇게까지일 거예요. 자, H 프라임이 0이 되는 X의 값 3개는 A, B, C, B는 중복. 자, A하고 B 이렇게까지, A하고 C 이렇게까지겠죠? A, B, C 중에 B는 중복이니까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렇게 5가지의 원소가 집합 P의 원소가 되겠다 이 얘기거든요. 이해하셨죠? Q 집합이 뭐죠? Q 집합이? 역시 X라는 걸 원소로 갖는데요. 자, Q 집합 보시면 아마 절대값 HX 자, 플러스 절대값 H'X 이꼴 0임을 만족하는 X의 값들을 이제 집합 Q의 원소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어차피 절대값이었으니까 너의 값과 관계없이 너의 결과는 양수고요. 너의 값의 결과와 관계없이 너는 양수인데요. 양수 더하기 양수가 0이 될 수는 없겠죠. 결과적으로 너가 0인 동시에 너도 0이어야지만 좌변의 합이 0임을 만족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그죠? 네가 0이고 네가 0인. 그죠?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그 값이니까 후보군은 x1이에요. 그죠? 보시면 x1에서는 hx는 0이지만 h'은 0이 아니에요. 절대값 씌워서 0과 0이 아닌 값을 더했을 때 0이 나올 리가 없죠? 이해하셨나요? 자, A라는 이 지점에서는요. H'F 이번엔 네가 0일 수는 있겠지만 HX의 값이 0일 수가 없겠죠? 두 개 합쳐서 0이 되지 않습니다. 역시 C에서도요. H'F은 0이지만 HX는 0이 아니에요. 음수긴 하지만 절대값 씌워서 결과적으로 양수값 그 다음에 0을 더하겠다. 0 안 나옵니다. 자, X2 지점에서도 HX의 값은 0이지만 H'X의 값은 양의 값이에요. 두 개 더했을 때 역시 0 안 나오고요. 결과적으로 얘도 0이고 얘도 0임을 만족하는 x의 값은 오직 b밖에는 존재하지 않겠다. 자, 그러니까 집합 q의 원소는 x 이꼴 b밖에 없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때 디귿 보기는 집합 p 교집합 q의 원소의 개수가 이제 다에 들어갈 적절한 표현이 될 텐데요. 우리 집합 표현에서 많이 봤던 표현이죠. 자, p차 q로서 자, p에서 Q를 뺐어. 하나, 둘, 셋, 4개의 원소만 남네요. 자, 그래서 다에 들어갈 말은 자, 4개가 적절하겠죠. 그래서 3, 마이너스 2, 4의 값으로서 총 5의 값이 답으로 나오면 되는 문제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들으시고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백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찬찬히 그래프 직접 그려가 보시면서 문제 풀면 충분히 이해 가능한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부등식의 활용으로 넘어오거든요. 미분과 부등식의 활용으로 넘어오는데 자, 마이크 확인 좀 할게요. 잘 들어오고 있고 네, 잘 들어오고 있죠. 자, 부등식의 활용에서 이제 기본적인 문제 제가 지난 시간 영상 강의에서 방정식의 활용은 한쪽에는 변수 한쪽에는 상수 모아놓고 자, 결국 그래프로 해석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부등식은 그냥 무조건 fx 한쪽에
상수 변수 다 몰아놓고요. 그냥 0을 기준으로 크냐 작냐, 크거나 같냐, 작거나 같냐 요 네 가지를 판정하셔야 돼요. 역시 그래프 그릴 필요도 있고요. 대수적으로 좀 해결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fx, gx가 다한 것 같거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구간이 결정되어 있죠.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 다음 같은 부등식이 만족되고 싶어. 자, fx 뭔데요? 그대로 써볼까요? 자, x의 3승 마이너스 5x 플러스 2가 fx고요. 자, gx 무엇인가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의 제곱. 자, 근데 네가 더 커야 돼? 단 어디에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 구간에서만. 자, 결과적으로 이런 부등식을 다음 같은 구간에서 만족하게끔 하는 양의 정수 k 중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그대로 그래프 해석입니다. 좌변 다 이항시킬게요. 자, 그렇다면 x의 3승이고요.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x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3x 되죠? 자, 방정식 같은 경우는 남은 상수를 그냥 이항시켜서 너의 그래프를 그리고 너의 상수값을 왔다 갔다 시키면서 근이 몇 개 이렇게 따졌던 문제였다면 자, 얘는 그냥 다 몰아넣으셔야 돼요. 자, 플러스 2-k의 제곱 이렇게까지 가시고 어차피 네가 0보다 작다라는 이 부등식을 주어진 구간에서 만족하고 싶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좌변을 잘 살펴보시면 k의 제곱이라는 미정계수가 있으나 즉 좌변식 자체를 잠깐만 hx 이름 붙여보시고요. 그 hx를 미분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미정계수는 없어집니다. 즉 미분된 도함수 h'x는 정확한 식이라는 얘기죠. 자, 어디 하나 걸릴 게 없고요. 도함수, 즉 미정계수, 원래 함수에서 미정계수가 있었으나 자, 도함수, 미분하는 과정에서 미정계수는 없어지고 정확한 식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hx 그래프의 개형 정도는 정확하게 그려볼 수가 있겠다는 얘기죠. 자, 아마 3, x-1 곱하기 x 플러스 1, 미분된 도함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근 갖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 자, 그렇다면 아마 hx 함수의 그래프는요. 자, 증가 감소 증가 어디에서 x 이꼴 마이너스 1에서 어디에서 x 이꼴 1에서 각각 극대와 극소를 갖는 이런 형태의 함수가 되겠다. 자, x축이 아직 어디인지는 몰라요. 왜냐면 이제 주어진 함수 hx에 1을 대입한 h의 1 외 극소값 찾으려고요. 자, 역시 대입해보시면요. 1 마이너스 3 플러스 2 얼마죠? 0 마이너스 k제곱이네요. 자, 그러니까 극소값 좌표는 아마 1, 마이너스 k의 제곱 이렇게까지 생길 것 같고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하셔야죠. h의 마이너스 1이죠.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k의 제곱이 되는 건가요? 자, 4 마이너스 k 제곱이죠. 자, 극 대값 좌표는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k의 제곱 이렇게까지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을 y 이퀄 hx의 함수 그래프다 라고 놓고 보시는 거죠. 자, k값 따라서 x축과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 구간 내에서는 너의 함수가 x축 밑에 있어야 돼 이 얘기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는 한 여기쯤 생길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여기가 x 이퀄 1이니까 3은 한 이쯤 생길 것 같죠?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얘기는 이런 3차 함수를 주어진 구간 포함입니다. 자, 포함이고요. 자, 마이너스 2에서부터 자 3까지 구간에서만 그려보고 싶어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빨간색 부분이 정의된 구간 내에서 그려지는 이러한 3차 함수 hx인데 자, 이렇게 정의된 구간에서 그려지는 이런 3차 함수 hx가 어때요? x축 밑에 있고 싶어. 0보다 작은 값을 갖고 싶어 이 얘기잖아요. 적어도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싶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면 구간 내에서 hx가 0보다 작은 구간도 있지만 0보다 큰 구간도 있으므로 이 구간에서 이러한 부등식이 항상 만족한다고 보기 힘들잖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요 x축이 다음같이 지나가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우리는 의심해봐야 되는 그 점 두 개가 바로 그 대값 하나. 어차피 얘보다 남은 구간 다 작은 값일 거니까요. 그리고 제한 변역의 오른쪽 끝, 즉 x 이퀄 3에서의 함수값이 너를 넘어가 말아. 요것만 조사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주어진 함수 hx에 마저 3까지를 한번 대입을 해보신다면 자, 3대입이죠. 자, 27이고요. 자, 마이너스 9고요. 자, 플러스 2 마이너스 k의 제곱으로써 자, 20 마이너스 k의 제곱. 자, 어때요? 4 마이너스 k 제곱, 20 마이너스 k 제곱. 독일한 k의 제곱이 빠졌지만 4에서 뺀 것보단 20에서 뺀 게 더 크겠죠.
자, 이 점좌표는 3, 20 마이너스 k의 제곱일 텐데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면 너의 값이 다 0보다 작지만 너는 0이야. 그지? 포함 안 하는데.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고요. x축이 이 다음 순간부터 이렇게 지나가 주어야지 결과적으로 3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 이러한 구간에서 생기는 다음 같은 함수가 함수값이 모두 0보다 작아. 이런 부등식을 만족하겠다. 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차피 남은 구간에서의 함수값은 너보다 다 작거든요. 즉 3에서의 함수값이네요. 자, 20-k의 제곱 b가 어쨌든 0보다 작다임을 만족할 수만 있다면 남은 구간에서의 함수값은 알아서 작은 겁니다. 자, 넘기고요. 마이너스 곱하면 결과적으로 k의 제곱이 자 20보다 크다. 자, k는 마이너스 2루트 5가 루트 20이죠? 작거나 자, k는 2루트 5보다 크다 임을 만족하는 이 범주에서 생기는 정수 k값 중 양의 정수 k값 중 그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 k값 중 어차피 이 구간에서 생기는 k값들은 다 음수니까 지울 거 지우시고요. 2루트 5, 루트 20 대략 얼마인가요? 루트 16이 4고 루트 5가 20 루트 25가 5니까요. 대략적으로 너는 한 4점 땡땡땡땡 정도 돼. 이걸 만족하는 k값은 정수로서 5, 6, 7 이렇게 나가겠죠? 그 중에 최소값 5로 이 답을 내달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침 10시부터 일할 거 일하고 애들 독서실에서 공부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확인하고 강의를 지금 고1 거, 고2 거, 중3 거 돌아가시겠다 진짜. 내 시험 잘 봐야 된다. 자, 다음이요. 67번 문제죠. 자, 이 문제 조금 우리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아마 센 시스텝 정도에 있었던 문제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 문제 되게 중요해요.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보시면 실수 전체 집합이네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개의 함수. 함수 두 개 보니까 4차 함수, 초고청 양수, 2차 함수,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모든 실수 x1과 x2에 대해서. 그러니까 x1과 x2는 서로 다른 점일 수도 있고요. 같은 점일 수도 있고요. x1이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x1이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는 점입니다. 자, 이때 이것을 이 부등식을 성립하도록 아니요. 그냥 이게 x1, x2가 아니라 그냥 fx, gx 이래버리면 fx-gx가 0보다 크거나 같아. fx-gx를 해봤자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4x 자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거니까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자 플러스 14a 마이너스 8b가 0보다 크거나 같아. 뻑해봐야 4차 함수 너 아니면 너 극소값 혹은 극소값 중 작은 것이 x축 위에 있거나 닿는 것까지는 허용. 이래버리면 이제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전형적인 문제, B스텝 정도. 자, 근데 얘는 좀 이야기가 달라지죠. x1과 x2는 분명히 다릅니다. 자, 지금 아예 머릿속에 넣으세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변형 x에 번호가 붙어 있어. 서로 다른 x의 값이야. 이거 무조건 뭐냐면요. 자, 그래프로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그래프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fx랑 gx를 따로따로 보셔야 돼요. fx 보니까 지금 보시면 미분도 어렵지 않고요. 그대로 미분, 즉 4x의 3승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4 이렇게까지 즉 4로 빼시고 자 x의 3승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정도 자 2 대입 0 안 나오네요? 0 나오네요. 조립제법 되겠다는 얘기네요. 1 0 마 1 마 6 자 2 갑시다. 자 1 2 4 3 6 그래요? 자 도함수 f'x는 x-2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2x 쓰시면서 너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 실근 안 가죠. 그죠? 그렇구나.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저 4차 함수 fx를 미분한 3차 도함수가 x = 2에서 실근 하나 남고 남는 거 허근이야. 그죠? 이게 f'이었어. 감소 증가네요. 그럼 4차 함수 fx는요. 이렇게 가요. 이런 형태예요. 그죠? 이가 fx인 게 분명해요. 그죠?
x 이퀄 2에서 극소값 같죠? 이거 이제 맨날 하던 거니까. 자, x의 2 대입해보죠. 자, f의 2는요, 2에서의 함수값이자 극소값 2의 4승 16이죠? 자, 2의 2승 4, 2, 8. 2 대입이니까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40인가요? 그쵸? 너는 2, 마이너스 40이야. 극소값. 그렇다고요.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자, 모든 실수, 임의 실수 x1과 x2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 자, 그러니까 x1에서의 함수값 fx의 함수값이 x2에서의 함수값 gx의 함수값보다 커야 되는데 x1, 2의 대소관계는 없고요. 자, 그래놓고 보니까 지금 gx는 축이 x 이퀄 a에서 가져지는 2차 함수 위로 볼록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슨 말이야? 보세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냐면 극소값이 x 이퀄 40이다 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느낌적인 느낌이 2차 함수 위로 볼록이 너를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셔야 돼요. 자, 왜냐? 아니, 지금 A값 따라서 축도 달라지고 A값 따라서 꼭지점의 Y좌표도 달라지는 위로 볼록 2차 함수가 지금 GX 아니야. 아니, 걔 중엔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다고 GX가. 자, 이럴 때 저 부등식이죠. 이 부등식을 만족할 수 있을까? 잘 따져보자고요. 항상 x1, x2, 임의 두 개 실수. x1에서의 함수값이 x2에서의 그죠? 함수값, gx의 함수값보다 항상 커야 돼. 혹은 같거나.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네가 x1인 지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x좌표에서. 자, 네가 x2인 지점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함수값 네가 fx1이에요. 자, 여기에서의 함수값이죠. 네가 gx의 x2에서의 함수값인데 항상 네가 너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지금같이 그래프 그려졌어. 자, 너의 함수값 여기쯤이거든요. 자, 너의 함수값 여기쯤이거든요. 자, 여기가 fx1이거든요. 자, 여기가 gx2거든요. 네가 더 큽니까 지금? 말도 안 되죠. 지금 저 부등식이 항상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지 않는 발레가 벌써 생긴다는 얘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셨어요? 아니요, gx가 이렇게 그려지면요 마찬가지잖아요. 축의 위치가 바뀐다고 영향 받나요? x1, 2의 대소관계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야, 네가 x1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네가 x2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의 함수값을 fx의 함수값을 fx의 1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gx가 갖는 자, gx2 함수값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문제의 요구 조건은 fx1이 gx2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요. 너의 값이 너의 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물론 x1이 여기 있고 x2가 여기 있다면 gx의 그래프가 x2에서 받는 함수값 여기가 gx2 정도는 된다고요. fx1이 gx2 값보다 항상 크네를 만족할 수 있지만 x1이 여기 있고 x2가 여기가 아닌 여기에 있다면 지금 이 부등식을 만족할 수 없는 발리로서 작용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저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순간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어떻게든 모든 실수에서 모든 실수 x1, 2에서 항상 저 부등식이 만족하고 싶은 건데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이 얘기는 어떤 결론으로 이제 도달해야 되냐면요. 어쨌든 fx 4차 함수의 그래프는 2, 마이너스 40에서 극소값 하나 갖는 4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진다. 자, 변함이 없어요. 뭐 대충 이렇게 간다고요. 자, 극소값이 2, 마이너스 40이었고요. 자, y 이꼴 마이너스 40 이렇게 지나갈 때 자, 어쨌든 말이야 gx의 그래프가 아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관건이 된다고 했잖아요. 위로 볼록인 이 2차 함수 g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만 있다면 그죠? 즉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40보다 작은 쪽에 위치할 수만 있다면 x1 중에 제일 그죠? fx의 값을 작게 만드는 여기를 그냥 x1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거보다는 더 작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gx가 제일 크게끔 만드는 x2 지점을 잡아보신다면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fx1이 되는 것이고요. 가장 커요. 얘보다는 더 커질 수가 없어요. x2의 위치가 아무리 바뀌어도 gx의 값은 얘보다는 더 안 커지거든요. 자, 가장 큰 값. 그 가장 큰 값이 아닌 지점 x2를 잡으신다면 당연히 얘보다 큰 건 당연한 거고요. 심지어 gx의 함수값 중 가장 큰 값을 갖게끔 하는 x2를 이렇게 무리하게 설정해 보셔도 자, gx의 2의 값은 여기가 꼴랑 다예요. 네가 항상 크다임을 만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심지어 x1이 어디 있든지 간에.
여기 있든 x1이 여기 있든 x1이 여기 있든 거기에서의 함수값 fx의 함수값은 너에서의 함수값보다 항상 크다임을 만족할 수 있다고요. 이해하셨죠? 최대 어디까지? 등호까지 포함하잖아요. 지금 이 부등식 자체가. 자, 그러니까 요렇게까지 가는 건 허용해요. 같아도 된다. 이렇게까지니까. 즉 x1이 여기고 x2가 여기면 fx1과 gx2가 서로 같다. 거기까지는 허용한다고요. 하지만 네가 x1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네가 x2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순간 네가 너보다 항상 크다. 저 부등식을 만족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결론.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4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위치한 상태에서 어떻게든 그려진다면 자, 모든 실수에서 이 범위를 만족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제곱 자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14a 플러스 8에서 네가 지금 gx의 2차 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인데 네가 어쨌든 누구 마이너스 4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14a 넘겨 플러스 48 자, 네가 0보다 작거나 같음을 만족해서 이 2차 함수의 꼭지점 y좌표가 마이너스 4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을 수만 있다면 저런 부등식은 x1, 2의 위치에 전혀 관계없이 모든 실수 x1, 2에 관계없이 그죠? 그리고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인수분해 됩니까? 8, 6에 48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a-8 네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는 그래서 6에서부터 어디까지? 8까지 그렇구나. 6에서부터 8까지 임을 만족할 수 있다면 이러한 부등식은 실수 x1, 2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저기요 어차피 이번 기말고사 끝나면 정시할 거거든요. 3학년 1학기 때 보는 두 번의 내신이 그렇다고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어쨌든 이제 비중자치는 정시로 넘어가는데 지금 어때요? 요 내신 정도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다 자이나 수능 특강에서 낸다고요. 그리고 영어랑은 좀 다르게 수학은 제가 봤을 때 수학은 EBS 교재 있죠. 그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과의 연기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영어랑 달라요. 영어는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수학은 분명히 EBS 교재만 달달달달 푼다고 그게 수능 공부 정시 대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히스토리 기출문제만 달달달달 푼다고 그게 수능 공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번 겨울방학 때 요새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프 많이 그려봐야겠어. 아까 저랑 잠깐 얘기하다가 그죠? 그래서 겨울에 그래프 좀 많이 그려봐야 될 것 같아 했던 분들 아주 좋은 자세예요. 수학 3부터 수학 1까지를 다 아우르면서 수투 복습 그 다음에 확통 진도 나가실 분들 미적 진도 나가실 분들 차곡차곡 그냥 무던히 천천히 하던 대로 더 열심히 하던 대로 하지 안 한다 이거 말고 하던 대로 열심히 하시면 그것이 곧 정시 공부지. 정시 대비한다 뭐 자꾸 이런 굴레를 자꾸 쓰지 마세요. 자 71번 문제 딱 보는 순간 너 위치, 속도, 가속도 위치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자 분명히 가로축은 X축이 아니라 시각 T 시각의 변화에 따라서 세로축이 위치라고 한다면 위치 그래프를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네가 속도가 세로축이라고 한다면 속도의 그래프를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엔간해서 가속도는 잘 안 나와요. 하지만 그 가속도가 나온다고 해도 그죠?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죠? 몇 번 얘기했어요? 시각에 따라 위치가 2래 너는 속도가 빵. 왜? 위치가 안 변하잖아. 가만히 있는 거야. 위치가 계속 똑같잖아. 하지만 네가 속도축으로 바뀐다면 속도가 일정해. 계속 일정한 속도로 가는 거야. 이건 이제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너를 위치 그래프로 변환시킨다고 근데 속도가 막 3이야? 그럼 시각 t에 따라서 위치 그래프로 보시면은 기울기 3짜리인 이런 직선이 나와야 돼. 그죠? 시각분의 거리, 시각분의 위치, 시각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 속도. 근데 그 속도가 항상 3으로 일정해. 변화율이 일정한 직선. 그런데 기울기가 3이어야 돼. 그래야지 속도가 사는 거니까. 이 정도의 해석은 자유자재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속도, 가속도 수업할 때 애초에 그 약간 물리 시간처럼 하지 않았었나요? 그죠? 자, 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 항상 보시면 어디에서 출발해? 이거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원점에서 출발해? 이런 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대놓고 주어지지 않고, 그죠? 직접 대입을 해보는 경우에서 확인하는 문제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에서 제시한 식 자체가, 그래프 자체가, 문제에서 제시한 식이나 그래프 자체가 위치인지, 속도인지, 가속도인지는 구분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문제에서 제시한 것은 지금 위치에 관한 식입니다. 하나는 시각에 따른, 시각 t에 따른 3차식, 또 하나는 3차식. 자, 두 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위치만 가지고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찾기가 까다롭죠. 속도의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 아닐까요? 속도의 부호가 양이면 양의 방향으로, 속도의 부호가 음이면 음의 방향으로. 물론 더 다양한 방향으로서의 운동은 이과 과정에서 배우겠지만 수투 공통 과정에서는 속도의 부호가 양수와 음수가 바뀐다. 이 운동 방향이 바뀐다. 속도가 0이야? 멈추겠다 이런 얘기죠. 결과적으로 위치 그래프를 가지고 점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각의 범위, t의 값의 범위를 찾자라는 얘기는 미분해서 위치 그래프를 미분해서 속도 그래프로 해석하자 이 얘기거든요. 자, XPT, 시각 t에 따른 점 P의 위치의 함수가 자, t의 3승 마이너스 3t의 제곱이었다면 너를 그대로 시각 t에 따라 미분했을 때는 자, 점 P의 시각 t에 따른 속도의 그래프로 전환될 것이고요. 자,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정도 되시겠다. 이 얘기밖에 안 되죠. 자, 시각 t에 따른 점 Q의 위치 그래프가 자, t의 3승 마이너스 6t의 제곱이었다면 자, 너를 그대로 시각에 따라 t에 따라 미분해 점 Q의 속도 그래프 VQT 자, 3t의 제곱 마이너스 12t 정도 되시겠다. 야, 이 정도의 위치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못 그리시는 분들은 없겠죠? 자, 너는 뭡니까? 0과 시각 2, 가로축 시각축이에요. 세로축 이제 V 속도축이고요. 0과 2에서 근간된 아래로 블록인 함수 시각의 음수 없으니까 그냥 생략. 너 0초, 너 2초. 자, 2초에서 속도가 빵. 출발과 동시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점 P는 어디에서 출발할지 모르겠어? 알 수 있어. 왜? 위치 그래프에서 시각이 0일 때 그게 이제 출발하기 바로 전에 위치가 0이잖아. t 대신에 0 대입했을 때 아직 시각이 흐르지 않았을 때 둘 다 위치도 원점이겠지. 시작과 동시에 넌 밑으로 떨어져요. 속도가. 속도의 부가 음수로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언제까지? 2초까지. 자, 속도는 점점 빨라지다 정점 찍고 점점 느려져서 멈추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2초에 딱 멈추고 다시 빼. 그죠? 음수 양수. 운동 방향 쭉 바꾸는 거죠. 그죠?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2초 동안 이렇게 가시고 순간 멈추시고 다시 운동 방향 바꿔서 이 운동을 하는 것이 점 P의 운동입니다 정도는 머릿속에 떠올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군요. 자, 너는 무엇인가요? 너는 0과 4에서 근을 갔네요. 자, 이렇게 갑니다. 이해하셨죠? 만 얘기했지. 이게 VQT죠. 자, 벌써 도형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죠. 너네 두 개는 더 이상 만날까 안 만날까? 몰라요. 그 좀 찾아보시면 되죠. 너랑 나랑 서로 같아. 를 만족하는 t값 0밖에 없죠. 더 이상 안 만나요. 그죠? 자, 보세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건 여기가 4초거든요. 이거는 0하고 4에서 근거지니까. 자, 0초에서부터 2초까지 구간 놓고 볼게요. 자, 점 Q, 이 P의 속도도 음수, 점 Q의 속도도 음수. 물론 그 편차는 있겠지만, 크게 차이는 있겠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속도의 빠르기는 좀 달라도 너도 어차피 시작과 동시에 음의 방향과 같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운동 방향에 갔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2초에서부터 4초까지를 놓고 보시면 2초에서부터 4초까지 점 P의 속도는 양수죠. 자, 점 Q의 속도는 음수죠.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얘기예요. 자, 4초를 넘어가시면 그 크기 차이는 있겠지만 점 P와 점 Q의 속도가 모두 양수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양의 방향으로.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뭐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시각의 범위가 어디일까? 그죠? 요거 찾자는 얘기였었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속도, 가속도와 미분적분과 이제 연계된 문제는 이번 시험에 2개 혹은 3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할 텐데, 변화율까지 치면 한 4개까지도, 최대 4개까지도 낼 수 있어요. 기출문제 보니까. 아까처럼 그냥 대수적인 식을, 그러니까 함수식을 그냥 미분이나 적분을 통해서 뭐 속도나 이동거리를 해석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지금과 같이, 그죠? 그래프상에서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느냐? 자, 지금 역시 이 운동을 잘 살펴보시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입니다. 항상 머릿속에는 자, 어디에선가 출발해서
그죠? 움직인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걸 속도로 이제 나타내는 식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 운동의 속도식입니다. 얘만 보시면 1번 아직 보지 마시고요. 분명히 세로축이 속도예요. 가로축이 시각이고요. 0초에서 출발하니까 0초에서는 당연히 속도가 0이고요. 이 B초와 D초에서 속도가 0입니다. 그러니까 B와 D에서 멈추겠다는 얘기고요. 0부터 B초까지는 속도의 부호가 음수, 그 다음 양수, 다시 음수. 느낌상 음의 방향으로 갔다가 언제까지? B초까지. 그 순간 살짝 멈추고 다시 양의 방향으로 갔다가 언제까지? B초에서 이 B초까지. 다시 한번 속도의 부호를 바꾸니까 다시 한번 음의 방향으로 가는 이런 운동을 의미하는 거죠.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시각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 가속도. 그러니까 사실상 가감속도 해야지 더 이제 표현이 맞는 표현인데 속도를 첨가하거나 속도를 빼거나 감하거나 그죠?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점점 빨라질 수도 있고 점점 느려질 수도 있는 것 이런 개념이 다 이제 가속도가 되는 거죠. 자, t = a 볼까요? 속도는 0입니까? 아니죠. 속도는 이 정도의 음의 값을 갖지만 여기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음수죠. 순간 변화율은 너를 미분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속도를 미분했다. 가속도 0이다. 왜? 끝값이니까. 참 가능하죠? 자, A초에서부터 C초일 때, 자 여기가 A초이고요. 여기가 C초인데요. 자, 요렇게까지 정의된 구간에서는 속도가 음수였다, 멈췄다, 심지어 속도가 0이었다가 다시 한번 속도가 양수로 전환되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런데 속도 시간 빼고요. 그냥 그래프적인 의미로 너를 한번 미분한 그래프를 떠올려 보시면 자, A초까지는 지금 이 그래프가 감소 상태니까 너를 미분한 그래프는 음의 값을 갖겠지. A초까지는. 자, 그럼 C초까지는 속도가 속도 치우고 너의 그래프가 증가 상태니까 너는 양의 값을 갖겠지. 자, 다시 한번 C초 이후부터 너 감소 상태니까 너를 미분한 그래프는 감소 상태는 순간 변화율이 음수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너를 미분했다, 속도를 미분했다, 너 가속도 그래프 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자, 음의 값, 양의 값, 음의 값, 그죠? 굳이 이렇게 써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냐, 그죠? 이게 가속도 그래프예요. A에서부터 C초 사이에서는 가속도가 항상 양의 값이잖아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A에서부터 C초까지는 속도가 뭐예요? 증가하고 있으니까 속도의 이 변화율, 증가 상태, 그죠? 양수값이라는 얘기잖아요. 가속도 양의 값입니다. 자, t = B초일 때 시각이 B초일 때 여기네요. 자, t = D초일 때 B초일 때 여기네요. 운동 방향이 바뀐다. 당연하죠.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두 개의 지점이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B와 이 D초는. 이해하셨죠? 자, 리을 보기 t = C에서 t = C초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까 이 얘기잖아요. 나중에 적분에서 한 번 더 다루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적분까지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수직선 위에서 떠올리라고 했잖아요. 어디에선가 출발해. 출발점. 자, 언제? B초까지는 음의 방향을 이만큼 가. 사실 적분 배우셨으니까 이 면적만큼 움직인 거야. 이동거리는 저 면적이야. 이해하셨어요? 뭔 얘기인지?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지금 현재 B초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적분이고 면적이고를 떠나서 그냥 의미 자체로 시작과 동시에 이 속도가 음수라는 얘기는 이 음의 방향으로 가서 언제 B초에 멈추겠다는 얘기예요. B초일 때. 그리고 나서 운동 방향을 바꿔요. 이렇게 C초까지. C초일 때 원점에서 그러니까 출발점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니잖아요. 출발점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C초일 때는. 사실상 원점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이 전까지라고 본다면 이만큼이고요. 물론 이 다음 상황에 따라서 원점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C초일 때 원점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아니라는 거죠. 일단 B보다 가까운데 B초일 때보다. 이해하셨죠? 넌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 어렵지 않죠? 기니디. 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또 제가 풀다가 중간에 계산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자, 78번의 답은 기니디 1번인가요? 78번. 맞네요. 그죠? 진짜 고전 중에 고전이다. 이건 진짜 선생님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정석책에 없었던 적이 없는 문제야. 그냥 아직도 이 문제를 모른다. 문제 있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거야. 나 문제 있어. 나 인성에 문제 있어. 아휴, 너네들이랑 같이 수업할 때 이런 게 재밌지. 혼자가 지금 너네 다 오고 밤 11시가 다 되는 시간에 나 혼자 지금 텅 빈 학원에서 너 인성에 문제 있어. 나 뭐 하는 거냐. 보고 싶다 얘들아. 맨날 보고 있는데. 자,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건 고전 중에 고전이고 지금 작년 기출 문제 보니까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이거 안 된 학교가 없어. 안 된 학교가 없어. 자, 키가 2m. 여기가 가로등. 빛이 쏘여져. 기본적으로 너는 이런 그러니까 시각에 따른 그러니까 문제 타이틀 이거거든요. 시각에 따른 여태까지는 이제 속도가 속도 이제 시각에 따른 위치의 변화, 속도의 변화를 따졌다면 시각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율이에요. 변화율. 그럼 기본적으로 뭐냐면 시각이 t니까 넌 기본적으로 문제 자체를 함수적으로 사고하라 이 얘기예요. 함수적으로 사고하라. 그러니까 지금 시각에 따른 변화율이니까 지금 어쨌든 이러한 형태의 문제에서 변수는 t값이라고 해요. t값. t의 값에 따라 그러니까 시각에 따라 변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형태에 한해서는 자 시각 t 이게 이제 변수 x의 역할을 한다고요. 그죠? 그리고 함수적으로 사고세요. 그러니까 함수적으로 사고를 하라고요. 시각 t에 따라서 문제의 내가 설계해 놓은 그런 여러 가지 패턴을 함수로 쓰라는 얘기예요. t를 이용해서. 그럼 t가 한 2차 함수가 될 수도 있고 3차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변화율이기 때문에 길이가 될 수도 있고 넓이가 될 수도 있고 부피가 될 수도 있고 등등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각종 도형의 성질이 다 사용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닮은비 제일 많이 쓰고요. 피타고라스 뭐 좌표화 등등등등 함수적인 사고 하셔야 돼요. 이 문제로 좀 적용을 해보죠. 키가 2m짜리 동북고 너무하네. 키가 2m짜리인 선훈이가 아니 문제를 설계해도 1.8 요 정도로 설계해야지 키가 2m 좀 너무하잖아. 동북고 선생님들 애쓴다 진짜. 너네 점수 주려고 키가 2m짜리. 진짜 야 이거 좀 너무한다. 키가 2m짜리 선훈이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m짜리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해서 일직선상으로 초속 1.2m 함수적으로 사고하라고요. 초속 1.2m 몇 초? 너는 몇 초? 1.2만큼 이동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함수적으로 사고한다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늘 임의의 t초 후를 기준으로 높으시면 새로운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발해서 몇 초 1.2씩 이렇게 가는데 움직이면서 키가 크거나 줄거나 하진 않잖아. 아무리 성장 속도가 빨라도. 너는 그냥 기준 자체가 t초 후예요. 임의의 t초 후 그림 자체가. 그럼 얼마큼 갔니? 1.2t만큼 갔겠죠. 그때 생기는 그 그림자의 끝! 이번엔 그림자의 길이가 아니라 그림자의 끝! 이 그림자의 끝의 속도를 구하시오. 근데 그림자의 길이가 어쨌든 생길 거 아니겠니? L이라고 하자고. 됐니? 그리고 나서 보면 결국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무슨 관계? 닮음의 관계. 닮음비 또 2m 가로 L 세로 2 L 대 2는 자 가로 얼마? L 플러스 1.2t 대 세로 5임을 만족해야 돼. 이런 건 그냥 닮음비로 성립한다고. 문제를 설계했을 때 문제를 풀라고 주어진 항등식으로 이렇게 돌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내항의곱 2L 2.4t 자 외항의곱 5L 함수적으로 사고라. 함수적으로 사고라. 이 문제 함수적으로 사고하라고. 이 문제에서의 변수는 t다. 그지? 자, 넘어가. 3L 2.4t 그림자의 길이는 시각에 따라 변할 건데 그 시각에 따른 그림자의 길이는 어떤 관계가 있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어. 3분의 24 30분의 24 얼마야? 6분의 5t 뭔 개소리야. 6분의 5t래. 5분의 4t.
6, 5, 3, 10, 6, 4, 14 그죠? 미쳤나봐. 0.8t. 아니 그러니까 이해는 뭐냐면 시각 t에 따라서 그림자의 길이는 0.8t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초 후에는 1.2만큼 갖고 그때의 그림자의 길이는 0.8이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림자 끝은 1.2t, 0.8t 더한 2t, 0 정도 네가 세로 줄일 때 그죠? 보실 수 있고요. 그 그림자 끝 그림자 함수적으로 사고라. 그림자 끝 t 그죠? 라는 함수로 보시면 2t란 얘기 아니에요. 그림자 끝 2t, 0 1초에는 그림자 끝이 2, 2초에는 그림자 끝이 4, 3초에는 그림자 끝이 6. 그 다음에 너를 미분해. 그럼 그림자 끝의 변화율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상수함수 2네요. 그림자 끝의 속도는 2입니다. 그죠? 쉽다. 딱 쉬워. 자,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부피나 여러 가지 변화율에서 조금 난이도를 올리면 난이도를 조금 올리면 이 정도를 내요. 역시 보인고. 이 정도를 냅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센 C에 있는 거죠. 많이 봤죠. 자, 문제 보시면 밑면의 지름과 높이가 모두 10, 지름 10, 높이 10. 우리는 지름이 필요 없어, 거의. 반지름이 필요해. 너 5야. 너 10이야. 보는 순간, 너 1대2야. 그치? 자, 그래서 여기다가, 원뿔 모양 종이컵이네요. 물을 꼴꼴꼴꼴 따르는데, 그 물의 높이가 매초 1씩 낮아져요. 물을 빼는군요. Sorry. 물을 채우는 게 아니라.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한번 꼬았네? 이 정도로 꼬았어?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매초 물이 1씩 낮아져요. 수면의 높이가 1씩 낮아져요. 이게 지금 총 수면의 높이가 10이잖아요. 근데 매초 1씩 낮아진다고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함수적인 사고의 가장 기본. 변수에 관한 식을 세워라. 이 변수는 시각 t. 이미 t초 후. 쓰는 겁니다. 자, t초 후면 1초엔 1 낮아지고 2초에는 2 낮아지고 3초에는 3 낮아지니까 10초에는 그냥 물이 다 비는 거긴 한데 이미 t초에는 수면이 얼만큼 낮아져? t만큼 낮아져. 1t. 그지?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그냥 이미 t초라고 보시면 이게 t예요. t만큼 낮아지는 거잖아요. 1초에 1, 2초에 2 이렇게 수면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기는 요 길이는 당연히 전체 길이 10에서 t 빠진 만큼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때 생기는 수면에 반지름이 있을 건데 그걸 x라고 하자고요. 자, 그리고 단면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 전체의 삼각형과 너의 삼각형은 닮음의 관계겠지. 1대2. 즉, 이 길이를 x. 어쨌든 t초는 수면 t만큼 낮아졌고 전체 높이 10에서 t가 빠진 요 길이 10-t가 바로 삼각형의 닮음비 가로 세로 1대2여야 된다. 지금 이 문제에서의 변수는 x 아니에요. 시각 t예요. 변수 t입니다. 항상 목적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죠. 자, 10-t 이꼴 2x예요. 그렇구나. x 즉 t초 후 낮아진 상태에서의 수면 반지름의 길이 x는 얼마? 자, 2분의 10-t라는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지겠구나.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종이컵 빼시고 t초 후 물의 부피는 높이가 10-t고요. 반지름이 x인데 그 반지름은 2분의 10 t였다니까요. 자, 이 상태의 부피를 구하시면 이제 t초 후 남은 물의 부피가 되는 거죠. 자, 부피 v는 자, 이 원뿔의 부피죠. 지금 밑면의 반지름 제곱 파이 밑면의 넓이에요. 자, 4분의 t의 제곱 마이너스 20t 플러스 100 파이 이렇게까지가 이제 밑면 넓이죠. 곱하기 높이 10 괜히 정됐다. Sorry. 다시 이게 지금 t초 생긴 이 t초 남는 물의 이 양, 그러니까 물의 이 부피가 되는 것이고요. 자, 밑면 반지름의 제곱
4분의 10-t의 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가 10-t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는 기둥의 부피예요. 뿔상수 3분의 1 이렇게까지 곱한 것이 시각 t에 따른 이 물의 부피 vt 되겠다? 4초의 물의 부피의 변화를 너 미분한 다음에 t 대신에 4 대입해라 이 얘기가 돼요. 그죠? 자 그래서 v''t는 아니 좀 더 정리하고 가네. 12분의 파이 곱하기 10-t의 3승 정도 되니까 너 미분하시면 12분의 파이 곱하기 3 내려오시고 10-t의 제곱 되시고 속미분 중요하죠? 마이너스 1까지 가셔야 돼요. 됐어요? 속미분, 합성함수 미분 항상 조심해요.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정도의 연산은 이과 과정이 아니라 이과 과정일지라도 이과 애들이 이과 보신 분들하고 할 때 그냥 외우라고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너를 미분하면 f' 합성 gx가 끝이 아니라 속에 있는 합성 g'x가 곱해져야지. 자신 없으면 그냥 전개하시고 나처럼. 그러니까 너를 미분하면 3 내려와서 차수 떨어지니까 12분의 3 파이 곱하기 10-t의 제곱이 아니라 속에 있는 걸 t가 난 미분은 한 번 더 곱해줘야 된다고. 마이너스 1된 속미분이 한 번 곱해지는 거죠. 아이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부피의 변화율은 음수됐죠. 왜? 양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죠? 양이 줄어들고 있어요. 변화율이 음수죠. 점점 줄어들어서 여기는. 됐죠? 그래서 여기다 누구 대입해? 4를 대입하시오. 이것이 4초 갖는 이 물의 부피의 변화율 되시겠다. 그러니까 4분의 파이 4 들어갔으니까 6의 제곱 36 곱하기 마이너스 1 정도 마이너스 9파이 정도 되나요? 네? 85번. 네. 자, 어렵지 않죠? 자, 오늘 마지막이 되는데 이거 골 때리죠. 방산고, 보인고를 능가하는 방산고. 자, 이런 걸 시험에 내다니 쓰레기 같은 학교 17년도에 이때가 정말 이 방산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던 첫 해. 서준, 한주환 빡세게 해라. 방산의 자부심을 가져도 돼. 어려운 학교야. 자, 이거 할 얘기 되게 많은 문제인데 간단하게 한번 먼저 결론을 쓸게요. 자, 이제 할 얘기 다 합시다. 지금 이런 형태의 문제가 이거 지금 모의고사 변형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방산도 그렇고 보이도 그렇고 이런 형태 문제 좋아하죠. 지금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함수적인 사고를 하라고 했어요. 함수적인 사고. 이 중간에 보시면 정삼각형 DEF인데 정사각형 ABC를 따라서 이거 정삼각형이고요. 아이씨 우리 데스크 선생님들 워드 치다가 오타 냈나고 원본을 보니까 원본에도 정사각형이라고 오타를 냈더라고. 이 방산고 시험지. 그럼 센스가 정삼각형 바꿔야지. 어딜 봐도 정사각형 ABC 점 하나가 비는데 정삼각형인데 정사각형 오타 낸 거니까 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느낌은 이런 거예요. 문제를 블라블라블라 읽어보시면 점피는 여기에서 원래 출발을 해요. 블라블라블라 보시면 점피는 여기에서 출발하고요. 너는 이제 이렇게를 왔다 갔다 반복을 해요. 너는 이렇게를 왔다 갔다 반복을 해요. 둘 다 속도는 몇 초 2씩 갑니다. 자, 넌 한 변 길이가 6이고요. 넌 한 변 길이가 4이면서 넌 한 변 길이가 5입니다. 한 변 길이가 아니라 B, D 사이의 길이가. 그때 5초인 순간 선분 PQ. 그러니까 5초면은 몇 초 속도가 2니까요. 2, 4, 6, 3초일 때 여기가 4초일 때 5초일 때 여기쯤 있을 것 같고 1초에 2, 2초에 4, 3초에 6, 4초에 8, 5초에 10 여기쯤 있을 것 같아요. 5초에. 그때 생기는 요놈 선분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t값 따라서 이거 바로 전 순간부터 이렇게 쭉 계속 움직일 때마다 이 PQ의 길이의 제곱이 이 t가는 식으로 써질 텐데 그걸 미분한 다음에 5초를 대입해라 이렇게 받아들이셔야지 그냥 5초인 순간 이 선분 PQ의 제곱을 구해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 또 좋다고 5초일 때 너는 여기일 수밖에 없고 여기일 수밖에 없으니까 요거 구하는 건 뭐 중학교 수준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함수적으로 사고를 이제 혀가 꼬인다. 많이 꼬인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 함수적으로 사고하라 했잖아요. 그 함수적인 사고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사실 수열이에요. 제 생각에는 사실 수열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랑 수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올해 초에 수원할 때 작년에 선행할 때부터 마찬가지였지만 수열은 곧 함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열과 함수는 동치입니다. 사실상은 둘 다 일반화의 과정을 거치는 건데 그 표현이 AN이냐 FX냐 그것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함수적인 사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패턴을 찾아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비고1 애들이랑 수업할 때도 맨날 얘기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자신을 갖고 문제를 접근을 하셔도 되는 게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수준의 수학은 무조건 패턴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그게 거지 같아도 패턴은 존재해요. 근데 그 패턴이 복잡하고 숨겨놓을수록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겠죠. 노가다 하면 답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 패턴을 누가 얼만큼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가가 사실상 역량 아닌가요? 그죠? 점수를,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 역량. 많이 풀어보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 많이 풀어보는 양적인 공부가 해소됐다면 그 위에는 계속적으로 사고를 하면서 문제를 풀라. 그냥 빨려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함수적인 사고를 하라고 했잖아요. 패턴을 빨리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패턴만 가지고 안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데카르트 형님이 좌표평면을 만든 거 아니에요. 해석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나 지금 깜짝 놀랐다. 선생님 빈 교실에 그 패딩 잠바 저기 맨 뒤에 책상에 놓고 이제 수업한 지 한 1시간 지났니? 순간 딱 보니까 어떤 새끼가 저기 엎드려 있는 것 같았고 뭐야! 할 뻔했는데 내 잠바가 그냥 이렇게 엎드려 있었네. 진짜 이제 미쳐간다 내가. 해석기하로 접근하라는 얘기예요. 해석기하 그러니까 좌표화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좌표화. 특히 그러니까 이과 가실 분들 마찬가지고 우리 기하 해봐서 아시잖아요. 정삼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원. 특히 원 같은 경우는 삼각함수의 회전 변환 같은 거. 이게 특정한 도형들은 어떻게든 좌표축에 나타낼 수가 있어요. 패턴을 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좌표화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정삼각형 두 개거든요. 심지어 길이랑 떨어진 거리도 다 나와 있어요. 저 같으면 좌표로 만들겠어요. 그럼 훨씬 더 PQ,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식을 쓰기가 편해지죠. 자, 정삼각형 저 맨 왼쪽 끝에 있는 점을 원점에 두세요. 아니 다르게 두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각자 편한 대로 가시고요. 자, 이 길이가 6이라고 했습니다. 한 단 길이가요. 자, 그리고 5만큼 떨어져 있으면 넌 11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 15, 한 변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을 새롭게 그릴 거예요. 이거 자칫 오해하셔서요. 1초일 때 2, 2초일 때 4, 3초일 때 6만큼 가니까 t가 0에서부터 3초 사이일 때는 몇 초 2만큼 가니까 2t, 0 이게 점 p의 좌표야. 그지? 그 다음에 이제 3초에서부터 6초 라인은 이제 이렇게 그냥 길이 6만큼 가는 거니까 그럼 이제 매추 2만큼 가니까 이 길이가 2t 되면 이제 이 길이가 이제 t 여기 60도니까 1대2 대 루트 3 이 길이는 루트 3t니까 6에서 t만큼 빠진 6 마이너스 t, 루트 3t 그럼 이때는 6 마이너스 t, 루트 3t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처음에 접근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잘했습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아니, 결론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결론은 틀렸는데요. 이렇게까지 시도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사고를 했다는 것 자체에 칭찬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이죠. 자, 근데 오류가 있죠. 여기의 길이를 2t 잡겠다는 얘기는 여기를 이제 0초 잡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t 대신에 4를 대입해봐요. 그럼 이 길이가 얼마? 8 된다고요. 이 길이가 6인데.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가겠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0초에서부터 3초까지는 그러니까 어쨌든 매초 2만큼 움직이는 거니까 3초일 땐 6만큼 가는 것이고 그럼 0초에서부터 3초까지는 매초 속도가 2니까 2t만큼 가겠지. 2t, 0 진짜로 이제 t 대신에 1 들어가면은 2, 0에 위치할 거고 2만큼 움직이는 거니까 됐어. 오케이. 이거 딱 봐도 구간 따라 달라지는 거네. 3초부터 6초까지 이제 이 라인 따라서 이 매초 2씩 가는 거니까 1초에는 얼마? 2초에는 4, 3초에는 6 그래서 이렇게까지 세운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미 여기까지 오는 게 3초인데 이렇게 식을 쓰겠다는 얘기는 여기를 0초 취급하고 다시 1초, 2초, 3초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실질적인 시간의 범위는 3초에서부터 6초인데 여기서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식을 쓰시면 안 되고요. 뭔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어떻게 하긴요. 역시 좌표화 시켰으면 그 다음 가로축, 세로축, 임의의 t초, 임의의 t초 후. 자, 임의의 t초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다 지나가면서 길이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초에는 2, 2초에는 4, 3초에는 6, 4초에는 8, 5초에는 10, 6초에는 12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의 t초에는요. 이렇게까지 움직인 이 거리가 그죠? 이미 t초에는 t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2t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왜 여기다 찍었냐면요. 우리는 5초일 때 이 PQ의 길이 제곱을 알고 싶은 건데요. 누가 봐도 여기까지는 3초. 누가 봐도 여기까지는 6초. 그러니까 5초는 이 사이에서 결정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얘도요. 여기에서 출발해서 한 변 길이가 4니까 이렇게까지 오는 데는 2초. 한 변 길이가 4니까요. 매초 이만큼씩 움직일 때 이만큼까지 오는 데는 4초. 5초는 여기 어디에선가 결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5초 금방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각의 시작은 0초이고요. 이미 t초가 지났다면 이렇게 움직인 거리가 2t만큼 움직였어.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죠. 이해하셨죠? 그죠? 아니 그런데 이 길이가 얼마예요? 분명히 6인 건 변함없잖아요. 그럼 사실상 이렇게 생기는 이 길이는 2t에서 6이 빠진 만큼의 거리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를 대입해 보시면 4초 후에 이 점의 위치는 일단 이 길이 자체가 4를 대입했으니까 얼마? 요 길이는 2가 되는 게 맞잖아요. 총 8. 그죠? 어떤 얘기인지 아셨어요? 결과적으로 t초 후에 이놈 길이가 이렇다는 얘기고 이제 정삼각형에서 특수각이죠. 이제 정삼각형에서 특수각입니다. 아 이제 초록색 도표 어디 갔어요? 갑시다. 그럼 이렇게 수점 떨군다면 이 길이랑 이 길이의 비율이 2대1이어야 돼요. 그때 이미 t초 후에는 이만큼 전체 길이가 2t만큼 움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요만큼의 길이만 보시면 6이 빠진 2t-6에서 이렇게 생기는 이 길이는 너의 절반인 t-3이 될 것이고요. 1대 루트 3의 비율이니까 이 길이는 루트 3 곱하기 t-3 되시겠다 이 얘기예요. 와 쉽다. 자 이때 생기는 이 임의의 t초 후 설명이 너무 길었어 또. 그죠? 이때 생기는 임의의 t초 생기는 이 점P의 좌표는요. 자, 이 여기에 있는 이 또 좋다고 t-3 쓰시면 안 돼요. 이 좌표가 현재 6,0이고요. 거기에서 t-3만큼이 빠졌어 이 얘기잖아요. 그죠? 얼마 되죠? 마이너스 t 플러스 9, y좌표는 그대로. 자, 루트 3 t-3 이렇게까지 쓰시는 게 임의의 t초 생기는 점P의 좌표 값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일로 넘어갈게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요. 그죠? 아까처럼 이미 t초 후에는 이렇게 5초 금방은 여기쯤 생길 거고요. 이렇게 움직인 그 거리 값이 2t였단 얘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요만큼의 길이가 나와야지 특수각 이용해서 이 길이도 나오고 이 길이도 나와서 이제 점좌표를 뽑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미 t초 여기에서 출발해서 2t만큼을 움직인 상태에서 이 길이가 4고 이 길이가 4였으니까 총 길이 이만큼 움직인 총 길이 t초 동안 움직인 총 길이 2t에서 4, 4, 8 빼야죠. 요만큼의 길이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요만큼의 길이가 그죠? 총 2t만큼 움직였으니까 그죠? t초 동안. 근데 이제 요만큼의 길이가 4, 요만큼의 길이가 4니까 실질적으로 요만큼의 길이는 2t-8이라는 얘기예요. 역시 60도짜리죠? 이 길이는 너의 절반 1대2니까요. t-4고요. 자, 요 길이는 너의 루트 3배 루트 3 t-4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 점좌표 뽑으셔야죠. 요 점좌표 Q는요. 자, 이 길이가 t-4였도 좋다고 t-4 쓰시면 안 되죠. 여기 있는 점좌표가 10이 되고 거기서 이만큼이 더해진 거예요.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얼마입니까? 더하시면 t 플러스 7 이렇게까지 떨어지나요? 그리고 y좌표는 그냥 이 좌표값 그대로 자, 루트 3 t-4 이렇게까지 됐네요. 자, 그러니까 5초 금방은 점P는 여기쯤 잡힐 것이고 점P는 여기쯤 잡힐 것이고 이때 생기는 자, 선분 PQ 길이의 제곱을 구하셔. 점과 점자의 거리로 그냥 식색을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선분 PQ 길이의 제곱은 자,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얼마죠? 2t 마이너스 2. 자, 2t 마이너스 2의 제곱
자, y2 마이너스 y1 루트 3 빼고 t 마이너스 4 마이너스 t 플러스 3이에요. 마이너스 1 제곱 루트 3까지 3 이렇게까지 떨어지네요. 그죠? 이게 선분 PQ의 길이의 제곱이잖아요. 계산해보시면 결과적으로 선분 PQ의 제곱은 그죠? 4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7 이렇게까지네요. 근데 너의 뭐 변화율 알고 싶은 거 아니야? 시각에 따른 변화율, 5초 후의 변화율, 너 뭐의 시각에 따라 미분하셔야죠. 자, 선분 PQ 길이의 제곱을 미분했어요. 또 무엇인가요? 8t 마이너스 8. 근데 이제 t에 누굴 대입해? 5초를 대입해. 5초 후의 변화율을 알고 싶은 거니까 8, 5, 40 마이너스 8. 자, 32라는 5초 후의 변화율을 갖게 되는 거죠. 안 어려웠다. 인정?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계속적으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지금 파란 교재 아마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푸시려면 거의 한 80번대 그죠? 까지는 푸셔야 되고 다음 시간에 올릴 게 더 중요하죠. 이제 본격적인 고난이도 문항 미분의 추론과 진입 판정형 시간 꽤 걸려 한 2타임 정도 쪼개낼 것 같은데요. 자, 반드시 88번까지는 완료하시고 자 각자 야 교과서는 내가 해라 마라 안 해도 그냥 본인이 3회독 4회독 하는 거야.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부터 또 제대로 공부합시다. 자, 여기까지.